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검증이냐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이 도태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원희룡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일종의 이제 공세를 취한 겁니다. 뭐냐면 왜 원희룡 당신은 이렇게 말이 계속 달라지느냐? 당신 지난 3월달에 이 도태우 공천 취소에 대해서 잘했다,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 도태우 공천 취소가 뭐 잘못된 것처럼 도태우 공천 취소가 마치 나 한동훈에 의해서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정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결정됐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 도태우 공천 취소가 또 이 도태우와 세트 있지 않습니까? 장해찬, 이 장해찬의 공천 취소가 마치 이 나 한동훈이 이 국내 내 보수, 정통 보수, 진짜 보수를 말살하고 이 좌파 세력들을 심는 그런 기회, 그런 전횡 이런 걸 저질렀다고 지금 이 국내임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를 모략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TV 토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KBS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오늘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SNS에 적었는데, 그런데 올해 3월 방송 인터뷰에서는 도 후보의 공천 취소는 당연하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3개월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원희룡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습니다. 뭐라 올렸냐면, 이 지난 총선 때 대구 중남구 거기에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뛰쳐나가서 떨어진 그 도태우를 만났습니다. 이 도태우를 만나서 이렇게 막 두 손을 막 이렇게 쥐인 그 서로 이렇게 두 손을 쥐고 맞잡고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민주당의 폭거 앞에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할 동지다.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낙하산을 내려보낸 땜질 공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와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당 대표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태우를 공천 취소한 건 정말 보수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원희룡, 이 원희룡이 지난 3월 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한동훈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게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3월 15일날. 이 3월 15일이 뭐냐면, 이 국내임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태우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 날입니다. 이때 원희룡은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디오 진행자와 원희룡의 문답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어제 도태우 후보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선관위, 당 공관위 그 결정 처음엔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가 다시 뒤집은 것이거든요. 그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 도태우가 5.18에 대해서 그 북한군 그 개입설 그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그것도 다 조사에 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태우 뭐 막말, 뭐 5.18 막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도배가 됐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그때 당시엔 비대위입니다. 비대위나 공관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천 취소를 하지 않겠다, 그냥 유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 뒤에 이 도태우가 또 어떤 집회에서 연단을 올라가지고 문재인에 대해서 죽으면 이제 그런 실정을 그만하겠는가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또 일종의 또 막말 논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막말 논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국내의 비대위에서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도태우 공천에 대한 재의. 뭔 말입니까? 공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 재검토를 해달라는 뭔 말입니까? 공천 취소를 논의를 해달라. 결정을 내려달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진행자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원희룡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원희룡의 입장은 그 뒤에 무슨 뭐 내가 그때 당시에 내용은 잘 몰랐지만은 비대위의 그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뿐, 나는 그 내용 잘 몰랐다. 근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더라, 한동훈 비대위가, 이 당이. 그러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뭡니까?
민주당의 폭거 앞에서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동지,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낙하산을 내려보는 땜질 공천은 한동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당대표가 나 원희룡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024년 3월 15일 원희룡은 도태우 공천 취소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은 도태우가 공천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정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과연 그때 당시에 국내임 후보 중에서 국내임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도태우 공천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으로 가려져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양무 호남 시무국가란 말이 왜 나옵니까? 양무 호남 시무국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으로 가려져 있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뭡니까? 원희룡이 호남이란 말을 왜 꺼냈겠습니까? 도태우가 5.18 관련 발언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됐다. 최종적으로는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때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태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으로 가려져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국가가 좀 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곳으로 가야지 그런 것에 휘둘리면 나라가 정말 절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태우의 5.18 관련 발언은 정말로 이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 나라를 절단내는 발언이다. 이런 평가를 원희룡이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3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정치 집단과 정치인들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희룡은 도태우를 향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이런 도태우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결국 도태우 후보도 과거의 발언이 지금 발목을 잡은 건데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원희룡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뭡니까?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뒤에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 후보, 국내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의 조수현 후보, 그 다음에 부산의 장예찬 후보가 있거든요. 언론이 지적하는 후보들은 과거의 발언인데 그러면 같은 기준이면 조수현 후보하고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라고 하니까 원희룡이 그때서야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일일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의 상식과 우리 국가를 통합시키려는 그런 철학에 미쳐서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에 상응한 그런 반성과 태도를 취하는 쪽에 국민들이 오히려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사회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른 두 후보가 누굽니까? 대전의 조수현, 부산의 장해찬 이 두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기준은 역시 국내 눈높이 제시하셨고 구체적인 판단은 좀 미루겠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라고 묻습니다. 그래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원희룡은 뭐라 하냐. 당 지도부에서 심사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공천도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강조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장예찬이든 뭐든 이제 이런 자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이때 당시에 도태우에 대해서는 왜 공천이 취소됐는가? 이 맥락을 봤을 때 원희룡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원희룡은 당연하다고 했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고 이 도태우는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는 당연하고 도태우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7월 18일 오늘 원희룡은 뭐라 했습니까? 나 그때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천 취소 소식을 들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힘을 싣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공천 취소 사유 우리가 보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호남과 관련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5.18 발언 이걸 갖다가 어떻게 원희룡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 총선이 끝나온 후엔 최소한의 절차도 안 지켰다는 걸 알게 돼 그에 따라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수 있겠습니다. 어떤 후보자
원래는 이 자당의 공직 후보자로서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을 갖다가 취소를 한 거, 그 추천을 갖다가 번복하는 거는 정말로 그 당의 당원과 그 당의 당규가 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어야 됩니다. 왜냐? 이걸 안 지킬 경우에는 여러분들 과거에 그 사례를 보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윤리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윤리 징계를 받고 나서 주호영 비대위를 꾸렸는데 그 주호영 비대위가 이 국민의힘 당원 상으로는 무효다. 아니, 왜냐면 이준석이가 당원권 징계가 됐을 뿐 대표직을 잃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를 만드는 거는 무효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 제기했던 그 가처분 신청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런 어떤 취지를 떠나서 절차적인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희룡은 이런 걸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정말 최소한의 절차도 안 지켰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왜 한동훈 비대위는 뭐 때문에 이런 절차를 안 지켰는지, 한동훈 비대위가 절차를 안 지킨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시하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5초 10초면 됩니다. 왜냐? 이 공천을 취소하는 그 절차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가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공관위가 이 절차를 안 지켰다는 그걸 갖다가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정황을 제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희룡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헌과 당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 당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 여러분들 이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가 뭡니까?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75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도태우는 대구, 중구, 남구 여기에 애초에 공천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걸 취소를 할 수가 있냐,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가 이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원희룡의 주장처럼, 원희룡의 지적처럼 한동훈은 정말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당원들이 선출한 당원 동지들이,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이 선출한 그 도태우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공천을 취소한 걸 넘어서 뭡니까? 공천 취소하고 낙하산을 내려보낸 땜질 공천을 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했다.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헌 살펴보겠습니다. 제75조 5항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공천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이제 그런 안을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제2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2의결권, 제2요구권 뭡니까? 결국엔 거부권. 거부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공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한번 재검토해라. 이건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다시 넘기는 겁니다. 어디다 넘기는 겁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깁니다. 6항,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제2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요구라는 건 공천을 취소해라. 공천 취소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라는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도태우 건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가 최고위원회의를 대신하지 했던 때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에서 이 공관위에다가 도태우 공천에 대한 제2의결권, 제2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도태우 공천안을 재의결을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여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당연하게도 공관위에서는 이게 재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태우의 공천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사가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국내임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10시 20분경 5년 전 5.18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 후보, 여기서 말하는 도 후보는 도태우를 가리킵니다. 이 원희룡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면, 원희룡이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들이 직접 선출한 후보인데, 이 한동훈이 내려보낸 낙하산 댐질 공천에 의해서 그 후보직이 박탈당했다는 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그 도태우를 가리킵니다. 이 도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다. 어디가 공천을 취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취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국내임 당원상으로 이 공천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국내임 공관위는 공천자가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은 경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언행을 한 경우 후보 자격 박탈을 천명한 바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일 공관위는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 만장일치 결정으로 도 후보의 후보직 유지를 결정했다가 당 안팎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자 이틀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이날 도 후보가 2019년 집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혹자는 문재인의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하는가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는 발언이 추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해당 기사의 이 대목을 보면은 이 공천을 취소한 최종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공천을 실제 취소한 그 기구는 어디입니까? 바로 국내의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이걸 갖다가 언론에, 외부에 밝힌 것도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임 당원상으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희룡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를 분명히 당대표 후보자 TV토론에서 밝혔어야 됩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은 정말로 최소한의 이 당원과 지지층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어떤 거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냐? 이 도태우 공천 취소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도 안 지켰다. 어디가 안 지켰느냐? 한동훈이 안 지켰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가 안 지켰다. 또는 그때 당시에 국내힘의 비대위와 공관위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도태우는 정말 억울하게 공천 취소를 당했다. 이 절차가 무시됐다.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막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기의 책임도 벗는 길이고 이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원희룡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